그래서 저는 이 인덱스 투자가 제가 실제로 해보니까 너무 안정적인 거예요. 거기에다가 나만의 현금 비중의 약속 이런 거를 잘만 지키면 지금 사실 저는 큰 위기라고 느껴지지는 않거든요. 상황에 너무 자극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냥 계속해서 하던 대로 길게 보고 하면 언젠가 좋은 날은 오는 것 같습니다. 선택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게 한 번 투자를 잘못하면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잘못된 실수로 네. 좋은 투자 기회를 놓칠 수도 있는 거니까요. 특히 만약에 50%가 떨어졌어요. 근데 그때 투자를 잘못해버리면 정말 나중에 배가 아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내가 봤을 때 내가 잘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을 빨리 찾고 감당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을 취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시장만 사도 수익률이 상위 10% 안에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굳이 그런 모험을 할 필요가 있을까? 정말 하고 싶으면은 해도 되는데요. 전 메인 비중은 꼭 시장 평균을 사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인 기준에서 말이죠. 내가 이전에는 개별주 투자 성과가 전혀 좋지 않았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다음 달부터 개별주를 내가 잘 투자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할 수가 없잖아요. 설령 그게 엄청 올랐다고 해도 그게 실력이라고 보기도 좀 그렇고요. 스스로 생각해보면 알 것 같아요. 만약에 샀는데 그게 불안하면 그건 저는 실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심지어 한 50% 대형 우량주라고 한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 50% 빠졌는데 네. 싸다고 들어갔는데 네. 70%까지 빠지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요. 이러니까요. 네.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와 70%에서 원금 회복하려면 그 몇 프로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쵸. 180%? 그때 만약에 엄청 현금도 없었으면 큰일 나죠. 그러면 이렇게 현금을 비축하실 때는 네. 그 아까 말씀해주신 뭐 달러 IP 통장이나 네. 예금이나 네. 이런 거에다가 이제 묶어 두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보통은 대부분 지금 제가 다 달러 자산이라서 RP로 넣어놓거든요. RP 같은 경우는 지금 2%대 2.3 정도의 이자가 그러죠? 나와요. 달러로? 네, 꽤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렇게 일단 이자를 받고 있고 계속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 지금도 환율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네. 소득은 원화로 들어올 거잖아요. 네. 그럼 그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달러가 비싸니까 그렇죠. 다른 방법을 좀 쓰고 있어요. 지금은 오히려 연금저축 펀드나 ISA로 원화로 사든가 이제 환 해지 혹은 환 노출을 반반 정도 투자를 하든가 전체 엔화도 모아가고 있어요. 엔화로 S&P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요. 네, 이제 엔화를 환전해서 일본에 상장되어 있어요. 그건 그래서 엔 해지가 된 게 있어요. 그거를 사면 이제 달러 영향은 안 받고 나중에 엔 차익을 또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엔이 엄청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엔화를 좀 모아가고 있습니다. 와. 그냥 지금 다 쓰시는 증권사에서 엔화로 환전만 하고 해외 직투랑 똑같아요. 미국 직투랑. 그 일본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을 검색하시면 바로 엔화 투자가 가능해요. 혹시 그런 영상들도 그 유튜브 채널 또 네. 거기다 올려주시나요? 아직 올리진 그거 않았습니다. 올려주세요. 좀 이번에 엔화가 많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모아가고 있어가지고 네. 자세하게 그런 거 한번 공부해보면 네. 돈 많이 드실 것 같은데요? 네, 많이 알겠습니다. 관심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웅달책방 먼저 알려드리고 천천히 올리겠습니다. 네. 아, 그렇게 하시는군요. 그래서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그럼 지금은 그런 방법으로 달러를 이렇게 바꿔가지고 투자를 하지는 않으시고 네, 지금은 달러 환전하지 않아요. 그럼 환전 기준 환율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환율은 되게 단순해요. 저는 막 실력으로 하는 것보단 되게 단순하게 들어가는데 네이버에 그냥 기간별 평균 환율 조회 치면은 은행 사이트가 뜹니다. 거기 들어가면은 10년 평균 혹은 20년 평균을 볼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20년 평균 기준으로 환전을 해요. 네, 사실 환율은 주가의 미래 예측보다 더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긴 기준을 가지고 보수적으로. 기준으로 밑으로 떨어지고 위로 떨어지는 위로 오르든 어느 정도 좀 보수적으로 봤을 때 괜찮다 싶으면 환전을 해요. 그럼 대략 얼마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 20년 평균이? 지금 좀 올랐지만 원래 보통은 1,100원 정도입니다. 1,100원 후반대 달러가. 네. 그럼 그때 환전을 한다는 거잖아요. 네. 와, 그렇구나. 그때 제가 좀 많이 샀어요. 네.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네. 그러면은 그 전까지는 달러로 환전하지 않고 그 전에 이제 바꿔놨던 것만 사용을 하는 거죠. 네, 맞아요. 미리 사놓은 달러로. 지금도 이제 미리 사놓은 달러로 투자를 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건 이제 달러 RP로 돌리면서. 네. 그 아까 28%까지 내려왔는데 S&P 500이 30%가 아니어서 현금 안 넣었다고 했잖아요. 달러도 이렇게 엄격해요? 네, 맞아요. 그냥 그렇게 엄격하게 하는 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그걸 샀을 때 스스로
이 룰을 어겼다는 생각이 들면 앞으로도 어길 것 같아서 저는 이거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이거 28%에 만약에 네. 뭐 그때 당시로는 이제 알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그 샀으면 네. 지금 20%라고 하면 또 네. 한 8% 수익을 얻은 거잖아요. 배가 아프죠. 사실 솔직히 말하면 배가 아파요. 그런데 어떻겠어요. 알 수가 없으니까. 네. 아, 그냥 그러면은 그것도 그냥 알 수 네. 없고 감안하는 거죠. 10년은 50% 떨어질 거니까. 네. 일정 비중만 원래 10% 투자하기로 했던 거를 조금만 쪼개서 그냥 투자를 하겠죠. 그 비율 유지를 하면서요. 6대 4를 유지하면서. 네. 그러니까 그 또누님의 채널을 제가 보니까 한 1개월 전 정도에 올리신 영상 같은데 네. 하락장에서도 5천만 원 이상 수익 중이다. 끄떡없다. 네, 끄떡없습니다. 지금 하시고 있는 투자 스타일 때문에 네. 그러신 거죠. 저는 되게 든든해요. 그래서 제 투자 방법에 대해서 나름 자부심이 있어요. 되게 막 특별한 기술적인 그런 능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1000명이 따라했을 때 10명이 효과를 보는 것보다 1000명이 따라했을 때 900명이 효과를 보는 투자 방법이 있다면 그걸 취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인덱스 투자가 제가 실제로 해보니까 너무 안정적인 거예요. 거기에다가 나만의 현금 비중의 약속 이런 거를 잘만 지키면 지금 사실 저는 큰 위기라고 느껴지지는 않거든요. 물론 제가 근데 이전에 기분대로 투자했다면 지금 기분이 안 좋겠죠, 당연히. 시장은 떨어지고 있고 현금은 없고 손실은 크고. 근데 좀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냥 벽돌 쌓듯이 그렇게 해놓으면 웬만하면 흔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가 제가 또누님 말씀 이렇게 들으면서 네. 그러니까 S&P 500을 주로 투자하다가 이렇게 하락이 왔을 때 네. 개별 종목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아 그래도 나스닥이나 네.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앞으로 뭐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니까 네. 이건 무조건 반도체는 간다고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그럼 벌써 20% 40%잖아요. 네. 벌써 하락률이 20% 차이가 나니까 네. 진짜 싸다고 느껴서 네.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유혹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유혹은 되는데 그걸 저 역사책 공부를 많이 해요 요새. 네, 주식시장의 역사 같은 거. 근데 이런 약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열풍이 항상 있었더라고요. 그래요? 네, 1900년 초기에는 이제 TV나 이런 라디오 때문에 그때 이제 세상이 바뀔 거라고 해서 그런 주가가 엄청 뛰었는데 똑같이 떨어지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됐더라고요. 2000년 닷컴 버블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물론 기술주의 그런 발달로 인해서 주식시장 전체가 오르기는 해요. 덕분에. 기술주 덕분에. 근데 제가 거기에 투자하고 싶진 않아요. 너무 뜨겁게 올랐다가 차갑게 식어서 전 거기는 투자 대상으로 보진 않고요. 응원만 하고 있습니다. 네. 그쵸. 그게 또 확 오르더라도 빠질 땐 또 네. 무섭게 빠지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길게 보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살아남아야 되니까요. 살아남는 게 우선이고. 네.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또 또누님 채널 이렇게 보면은 특징이 네. 그래서 투자는 이제 S&P 500으로 심플하게 가면서 자기 개발 네. 열심히 하시면서 네. 또 거기에서 이제 전문가가 되고 소득을 늘려서 또 네. S&P 500에 투자하고 네. 그런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 말을 했을 때는 너무 먼 미래라서 공감을 못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투자 성과가 좋아지려면 월 수입도 많아져야 되거든요. 월 수입이 많은 상태에서 이제 나만의 좀 만들어진 투자 전략을 계속 취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모두가 주식 투자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다른 데 능력이 있다고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주식 투자에 특별한 재능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좀 다수가 성공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을 취하시고 좀 또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월 수입을 늘리는 게 더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또누님께서 네. 그때 그 책에 보니까 집도 사셨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결혼하시고 그 집에 거주하시면서 네. 계속 자산 이렇게 모아가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또 지금 보면은 부동산 쪽은 네. 분위기가 좀 안 좋잖아요. 네. 계속 하라고 있잖아요. 네. 혹시 뭐 부동산 계획도 가지고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분이 좀 좋은 게 내 집 마련하기 좋은 시기가 오고 있는 것 같아서요. 네. 좀 어떻게 보면은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사회초년생들한테는 이제 내 집 마련은 멀어진 꿈이다라고만 얘기를 했잖아요. 또 금리도 되게 낮아서 대출은 잘 나오는데 집값은 그만큼 막 오르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비관하지 않고 꾸준히 모아오니까 이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좀 이제 사회초년생, 어떻게 저도 사회초년생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아직까지. 제가 이제 손에 닿을 수 있겠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내년에 이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직장이 좀 멀어가지고 그럼 매도를 하고. 네, 아니요. 매도는 안 하고, 안 하고. 기존에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오피스텔이라서 이거는 월세나 전세로 주고 저는 이제 직장이랑 좀 가까운 데로 이사를 하려고요.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요즘에 보니까 네. 그 사전청약 네. 그것도 미달이 엄청 많이 나더라고요. 미계약도 네. 많이 나고. 네네네. 그래서 지금도 빠지긴 했는데 네. 더 빠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돈 열심히 모으고 있어요. 그래요. 네. 야, 그러니까 이게 진짜 20대, 30대들 뉴스에서는 좀 안 좋은 거, 좀 네. 부정적인 거 위주로 네. 올라갈 때는 진짜 영끌해서 사고 지금은 다 괴로워서 네. 2030 세대 젊으신 분들 가운데서도 물론 그런 분도 많겠는데 네. 또 또누님 같은 분들도 있는 거고 네. 또 그 핵심 기준에는 이렇게 원칙을 지키는 투자가 네. 근간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반대로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음, 그때도 이제 대다수가 이제 비관할 때 음, 그냥 모아가면 되는 것 같고요. 어, 그러면 지금 같은 상황에 일단 돈을 모아놨으니까 어. 선택권이 주어지잖아요. 어. 저 같은 경우는 달러도 있어가지고 이걸 환차익할지 말지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집값에 이제 보태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좀 상황에 너무 그렇게 자극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냥 계속해서 하던 대로 길게 보고 하면 언젠가 좋은 날은 오는 것 같습니다. 네. 또누님이 지금 직장을 다니시나요? 네, 직장 다녀요. 어. 전업 투자자 아닙니다. 그걸 몰랐네요. 인덱스로 전업 투자는 할 수 없습니다. 네. 언제부터 계속 다니신 저 거예요? 계속 다녔어요. 그리고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다닐 거고. 네. 그렇게 하면서 투자를 하신 거군요. 네네. 그러면은 대출도 잘 나오겠네요. 한번 가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직장이 있으면은 뭐 네. 어느 정도 대출 다 나오고 네. 그리고 뭐 집 살 때 네. 또 대출도 잘 나오고 그 생애 최초는 아니겠네요. 그쵸. 예. 아마 그건 안 될 것 안 같은데 될 한번 것 가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야, 어떻게 보면은 되게 그 표준인 것 같아요. 딱 그 감사합니다. 정도를 가는 네. 사람의 표준. 앞으로도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 말씀해 주시니까. 야, 그러니까 이게 되게 2030 세대들이 네. 처음에 태어날 때 막 자산 격차 크고 흑수저는 이제 용이 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네. 또누님은 진짜 어떻게 보면은 그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월급 30만 원 아까 네. 처음에 얘기해 주셨듯이 네. 그때부터 계속 이렇게 밟아가고 있는 거네요. 네. 그냥 그 상황에서 내가 잘하고 있구나, 나 멋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누구랑 비교하지 않고 요새는 좀 이제 뭐 SNS가 너무 발달돼서 비교가 쉬워진 것 같은데 너무 누구는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러나.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계속 제 스타일대로 앞으로 나아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거북이가 토끼를 이기는데 네. 그게 진짜 힘들잖아요. 그 과정이. 네, 와, 힘들죠. 또누님이 그걸 보여주셨네요. 네. 앞으로도 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지금 그 포트를 보면은 물린 분들이 사실 많단 말이죠. 네네. 그리고 개별 종목 사신 분들이 많을 거고 네. 그럼 이런 분들이 또누님의 영상을 지금 들었어요. 네. 이게 갑자기 또 바꿔버리면 또 안 되지 않을까요? 막 손절하고 막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많이 잃어봤거든요. 저도 많이 물려봤고요. 저 선물 거래로 그때 잃었을 때 일주일 동안 슬퍼가지고 한마디도 못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그냥 한번 뒤집어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그게 오를 거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계속 그 자리에 멈출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물론 개별 종목마다 상황이 다 다르겠죠. 그래서 제가 함부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저라면 지금 만약에 손실률이 크다면 조금씩 정리를 할 것 같아요. 네. 과감하게. 네, 과감하게요. 근데 손실이 크다면 정말 힘드시겠죠. 그거는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 그렇게 투자를 하지 않을까요? 네. 오히려 그게 더 네. 악순환이 될 수 있는 거죠. 네네. 아무리 그 국내 주식에서 삼성전자라 해도 네. 사실 S&P 500에 비하면 네. 그쵸. 그게 우량주는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앞으로도 보면은 뭐 지정학적 이슈도 막 이게 풀려야 이제 가는 건데 네. 그게 또 더 악화될 수도 있는 거고 네네. 그런 거 하나하나 따지면은 사실 빨리 결정하는 게 오히려 더 줄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참 그게 눈앞에서 그 손실을 확정한다는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참 힘들죠. 그래서 저도 함부로 말을 못하는 게 그 마음을 아니까 힘들죠. 네. 일단은 투자를 크게 잘못하면은 그 손실분을 또 만회를 해야 되는데 그게 똑같은 퍼센테이지로 오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쉽진 않습니다. 그게 참 와닿네요. 그 만약에 그걸 뒤집지 않으면 그래도 네. 계속 하던 그 네. 투자를 네. 고수할 수밖에 없는 확률이 높다는 거. 뭔가 내가 끌려다니는 느낌이니까요. 내가 끌어와야 되는데 자꾸 끌려다니는 느낌이면 매일 그냥 회사 가서 종목 확인하고 종목 토론실 들어가고 이게 반복되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이게 투자가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저
내가 투자한 그 손실이 난 주식에 끌려다니는 느낌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또누님께서 네. 이제 결혼도 하시고 이제 아이도 낳으실 거고 네. 이제 집도 더 크고 나중에 이제 아이 교육을 위해 이사도 할 수 있고 네. 막 혼자 생각을 해요. 아, 아이한테 처음부터 인덱스 투자를 하라고 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이미 그 친구는 태어나면 앞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대 투자 지평이 80년일 텐데 80년 그 이상일 텐데 이 아이한테는 어떤 투자를 권해야 될까? 근데 그런 단계인데 저 같은 경우는 바로 주식 계좌 만들어서 투자 시켜주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게 계산이 정확하진 않은데 80년이라고 하니까 딱 떠오르는 게 저도 책을 하나 읽었는데 네. S&P 500에다가 80년을 되니까 660억이 되더라고요. 와, 80년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복리가 네. 20년부터가 꽃을 피우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20년은 버야 돼. 맞아요. S&P 500으로.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너무 힘들어. 되게 더디고 오르는 것도 다른 애들 뭐 테슬라랑 비교해 보면 이게 오른 건가? 이게 되게 비교되거든요. 한 자릿수밖에 안 오르고. 근데 이게 계속 유지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관성 있게. 맞아요. 네. 근데 이게 진짜 20년을 넘어가고 딱 30년 넘어가면 네. 단위가 이제 10몇억으로 바뀌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때까지가 버티면 되는데 이제 자녀에게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많고 네, 맞아요. 사실 또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네. 한 30, 40에 시작해도 네. 60, 70에 부자가 되는 거니까 조금 네. 늦은 감은 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그런 선택을 하게 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투자를 진짜 하루라도 일찍 시작하는 게 네, 참 그게 맞는 것 중요하다. 같아요.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참 또님이 더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 방법을 네. 계속 고수해 갈 수 있다는 거. 네, 그 앞으로도. 원칙을. 근데 앞으로도 많은 시련이 있겠죠. 저도 계속 테스트를 받고. 근데 계속 지키려고 노력을 하려고요. 네. 또님 혹시 제가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질문을 좀 드린 것 같은데 네. 혹시 뭐 전하고 싶은 주제나 뭐 그런 게 좀 있으실까요? 일단 웅달 책방 구독자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인생 선배님들일 텐데 사실 주식 투자 부분에서 저는 누가 더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장은 손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본인의 투자 스타일이 옳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너무 상황에 비관하지 마시고 일단은 내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스타일이 과연 나에게 맞는가를 고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같이 투자를 하는 사람들끼리 좀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즘 투자의 또누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